근신경 통증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근육학 기초이론 수업을 진행할게요. 누구나 쉽게 보는 근육학 책을 참고해서 오늘은 39번 복부 근육들입니다. 복부 근육들은 일단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행근, 복직근 4개가 있고 여기에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추체근이라고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추체근까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추체근은 말 그대로 이제 피라미드처럼 생겼다고 이 피라미달리스라고 하는 근육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배꼽 밑에 이렇게 치골 위에 있는 삼각형의 근육이 양쪽 두 개 합쳐지면 피라미드처럼 생겼겠죠. 자, 그래서 복부 근육들을 일단 보시면 기시정지로 볼게요. 외복사근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 근육입니다. 바깥쪽에 있으면서 어디에 붙냐? 기시가 시작점이 제6번에서 12번 늑골. 그러니까 여기 보면 6번에서 12번 늑골까지 붙어요. 그래서 외척년과 하연에 붙습니다. 늑골에 이제 바깥쪽하고 아래쪽, 위에 안 붙고, 지금 보시면 위에 붙은 게 아니라 아래쪽에 붙었죠. 그러면서 이제 바깥쪽으로 붙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정지는 백선, 백선이라는 우리 요 정중앙에 있는 이 선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백선 돼 있죠. 정중앙에 있는 이 선. 그리고 백선에 붙고, 장골롱의 전반부에, 복부 근막에 붙는다. 자, 보시면 이 장골릉이 있죠. 장골릉이라 그러면 이제 골반에는 장골, 자골, 앞쪽에 이제 치골이 있죠. 그래서 이 장골의 앞쪽 전반에 붙게 되고, 특히 복부 근막, 요 보시면 이제 복부가 있죠. 그래서 복부에 있는 이 근막에도 붙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복사근 같은 경우는 기시 시작점이 서경인대 바깥측 절반, 지금 외복사근이 요런 방향으로 되어 있다면 내복사근은 그와 크로스되게 요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내복사근인데 서경인대의 바깥쪽, 서경인대가 보시면 여기 있죠. 서경인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이제 바깥쪽이죠.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 그럼 바깥쪽에 이제 붙는 거고 바깥측에 절반까지 붙습니다. 그리고 장골릉의 전방 3분의 2, 장골릉 있죠. 장골릉의 전방의 3분의 2까지 많이 붙죠. 3분의 2까지 붙고 하부 요부 근막에 붙습니다. 허리 쪽에 있는 근막 있죠. 그래서 허리 쪽에 있는 근막에도 붙게 되고 정지는 9번에서 12번 늑골에 연골. 그래서 이쪽 부위가 연골이죠.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 부위가 이제 연골들이죠. 그래서 연골 부위에 붙게 되는데 9번에서 12번 늑골에 연골과 함께 늑골 뼈에 붙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복부 근막에도 붙어요. 복부에 있는 이 근막에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복행근, 배가로근이라 그러고 외복사근은 배바깥근, 배바깥빗근이라 그래요. 그리고 뱃속 빗근, 내복사근은 그래서 내가 안쪽 내 쪽이고 그죠? 그 다음에 복사가 이제 뱃속에 있는 비스듬한 사자가 경사사자죠. 나머지 해석도 똑같습니다. 복자는 배복자고 행은 가로 행자. 그래서 우리가 횡단보도 그러죠. 횡단보도 이제 가로로 질러져 있는 거죠. 자, 기시를 보시면 시작점이 서경인대 바깥측 3분의 1.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경인대에 붙습니다. 이제 이게 복행근이요. 이 가로로 이렇게 있죠. 가로로 결의 방향이. 그래서 서경인대에 보시면 이쪽에 바깥쪽에 3분의 1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골릉의 앞쪽 4분의 3 쪽에 붙어요. 4분의 3. 그래서 보시면 장골릉에 내등분을 했을 때 그 중에 이제 4분의 3이 다 복행근이 붙어요. 그리고 흉요부의 근막에도 붙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지금 뒤로 쭉. 그리고 하부 6개 늑연골의 안쪽면에 붙어요. 안쪽면. 그래서 하부 6개의 늑연골의 안쪽면에 붙는다. 안쪽에. 그래서 안쪽, 바깥쪽, 뭐, 이렇게, 아까 여기도 보면, 외곡사근은 외측면에 바깥쪽, 이제 하연에 붙고, 바깥 모서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뼈를 보시게 되면, 이쪽이 이제 바깥쪽이 되고, 여기가 안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뼈 자체를 보게 되면, 얘가 또 바깥쪽이 되고, 밑에 면이라도, 그리고 요 안쪽이 되는 거고, 중간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행근, 요런 순서대로, 늑골 한 개의 뼈에 동시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바깥쪽, 중간, 안쪽의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정지는 보시면 백선, 백선, 요 아까 여기 얘기했죠. 백선이라 적혀 있어요. 그죠? 정 가운데를 내려가는 선이 백선이고 그 다음에 치골, 그 다음에 복부 근막, 복부 근막에도 붙고 그죠? 치골에도 붙어요. 치골. 여기가 치골이죠. 치골뼈.
자, 그래서 여기서 쭉 내려와서 이쪽에 있는 치골 있죠. 치골 쪽에도 붙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복부 근육 중에 마지막 복직근, 배고등근입니다. 배복자에 고들 직자. 그래서 우리가 복직근이라 그러는데, 기시는 제 5번에서 7번 늑연골에 붙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복직근이 직선으로 내려오죠. 여기 보면 5번까지 올라갑니다. 5번까지. 그래서 5번에서 7번 늑연골. 여기 보시면 여기 5번에서 7번 늑연골까지 이제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많이 올라가죠. 복부 근육이 가슴까지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흉근하고 이런 가슴 근육들하고도 상당히 관련성이 많아요. 자, 그리고 치골릉에 붙고 치골결합과 엉켜 있습니다. 지금 보는 치골릉이라 그러면 여기죠. 이 능선. 아까 장골릉이라고 했죠. 장골에 능선이 있고 치골에도 능선이 있죠. 그래서 능선에 붙으면서 치골결합, 가운데 여기가 결합이에요. 그죠? 그래서 치골결합에도 붙고,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복직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에 보시면 추체근이라고 했죠. 배세모근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피라미달리스 머슬이라고 피라미드처럼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배의 세모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추체근이라고, 추 모양이 이제 옛날에는 삼각형이었어요. 삼각형. 그래서 추체근이라 그러는 거고, 기시는 시작점이 치골 결합에서 배꼽 사이에 이제 백선에 붙는데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지는 치골 결합에 붙어요. 치골 결합에. 그래서 보시면 백선에서 치골 결합까지 연결되면서 또 치골 결합에 정지를 하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기시정지를 알면 기능을 알기가 쉽다 그랬죠. 항상 이 결을 보면 끝과 끝 지점이 가까워지면 이제 단축성 수축이라고,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거. 끝과 끝 지점이 늘어나면서 수축하면 이완성 수축이라고, 늘어나면서 수축하는 개념이 나오죠. 그리고 얘들이 길이가 변화가 없이 이루어지는 등척성 수축이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기능을 척부 복벽의 근육들을 보시면 일단 외복사근 같은 경우는 체간의 몸통이죠. 몸통을 굽히는 거, 앞으로 굽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윗몸을 이렇게 할 때도 이제 이 동작을 많이 하죠. 그리고 회전과 척골이 일어나고 복압에 관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주로 흉곽의 회전에 강하게 작용해요. 한쪽이 작용할 때 우리가 주로 이제 회전이 일어나고, 양쪽이 작용하면 이제 굴곡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한쪽이 작용하면 척골이 일어나겠고, 양쪽이 같이 했을 때 복부가 안으로 쑥 들어가면서 복압이, 그죠? 높아지겠죠. 우리가 변을 본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뭐 노래를 한다든지 이럴 때 다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1번에 보시면, 기억에 보시면 양측성 자위 또 두 개가 같이, 금방 했죠. 복강 내압을 증가한다. 예를 들면 이제 배뇨, 배변, 그러니까 소변을 본다든지 대변을 본다든지, 그다음에 구토, 분만, 출산할 때, 강력한 호기, 숨을 내쉴 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호기는 행경막근에 강한 이완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숨을 후 내쉬게 되면 행경막이 이완되면서 복부, 복사근이나 복행근, 내복사근들이 다 되어 쪼아주면서 행경막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쓸 때는 배심이라 그러죠. 행경막에 힘이 빠지면서 실제로, 그러니까 행경막에 힘이 빠지는 게 아니죠. 이완성 수축을 하면서 복부 근육들은 단축성 수축을 하면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헬스를 한다든지 큰 힘을 쓸 때 어떻게 해요? 숨을 내쉬면서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이 복부 근육을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반대로 쓰게 되면 이제 좀 잘못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행경막근의 이완은 바로 아래에 위치한 간의 막에 대한 억압을 해소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복부 호흡을 잘 해야지만 어때요? 간이라든지 또 이제 간담비, 소화계통이 다 행경막 밑에 있죠. 그래서 이제 복부 근육들이 굳어 있다. 그럼 뭔 말이에요? 간이 굳어가는 간경화가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B에 보시면 척추를 굴곡시킨다. 그래서 우리 척추가 있으면 척추를 이제 앞으로 굽히는, 그래서 앞으로 굽히는 작용을 하는 게, 앞으로 굽혀보시면 복직근에, 그리고 복사근, 외복사근의 모든 일들이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외복사근의 얘기를 하면서 외복사근이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직성 작용 시 한쪽이 움직일 때 흉곽을 회전시키겠죠. 그래서 같은 쪽으로 또 척구를 시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이제
척골이 일어나면서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회전을 일으키는데 같은 쪽이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탁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뭐 뭔가를 테니스를 친다든지 골프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런 동작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B에 보시면 결과적으로 같은 쪽으로 흉곽이 옆으로 숙여지면서 같은 쪽 어깨가 앞으로 나가게 된다. 같은 말이 조금만 보여드렸듯이.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내복사근은 뱃속 빗근은 체간의 회전과 척골 그리고 굴곡에 관여한다. 근데 이제 외복사근하고 반대로 작용하겠죠. 주로 골반의 움직임하고 관계가 더 깊어요. 외복사근은 이제 체간 위에 있는 이 위에 흉곽을 움직이는 거에 더 관여를 많이 하고 내복사근은 밑에 골반 쪽에 그러니까 다리 쪽에 이제 관여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발차기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외복사근보다는 내복사근이 발달된 사람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체간의 회전에서 반대로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외복사근과는 달리 체간의 회전에 반대로 작용한다. 그래서 내외복사근은 기능이 다르고 외복사근은 상체로 움직이는데 주로 쓴다면 내복사근은 또한 이제 하체로 움직이는데 쓰는 기능도 다르지만 이제 상하체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것도 좀 다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양측성 작용 시 두 개 같이 작용할 때 골반의 전방 전위를 발생시킨다. 골반을 이제 앞으로 넘기는 거 있죠. 그래서 골반을 이렇게 오리공댕이 만들듯이 앞으로 넘기는 거. 자, 골반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앞으로 넘기는 거. 이게 후방경사죠. 이제 전방경사고. 그래서 앞으로 넘길 때 누가 작용한다? 내복사근이 작용을 한다라고 아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면 내복사근이 전만이 심한 경우 어때요? 내복사근을 풀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B에 보시면 상지를 신전하는 강배근과 힘의 연계를 가지게 되면서 흉추의 신전과 함께 수축력이 더 강해지고 장요근과 협력을 하게 되면 고관절의 굴곡과 함께 전만을 증가시킨다라고. 그러니까 요추의 전만, 골반이 앞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요추는 전만이 되면서 신전이 되겠죠. 그래서 앞쪽에서는 장요근과 힘을 같이 쓰게 되고 뒤쪽에서는 강배근하고 힘을 같이 쓰게 되는 게 누구다? 내복사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에 보시면 양측의 수축성 역시 그러니까 복직근의 긴장을 유도합니다. 복직근에. 그래서 복직근의 입장에서 보면 외복사근은 단축성 수축과 함께 그리고 내복사근은 이완성 수축과 함께 상호작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복직근의 움직임에는 내복사근은 같이 움직이는데 내복사근은 반대로 힘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랑이라 그러죠. 기랑 근육, 주동과 기랑. 그리고 즉 인체의 어떠한 움직임에도 복근들은 함께 상호 수축하여 흉곽과 골반 내의 장기들을 보호하는 덮개와 같다고 보면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직성 작용 시 한쪽만 작용하면 외복사근하고는 달리 흉곽에 작용하는 힘보다는 오히려 골반에 작용하는 힘이 더 강하다. 그리고 외복사근과 같이 동측으로 축구를 한다. 같은 쪽으로 이제 몸을 기울이는 거죠. 그러나 흉곽의 회전은 반대측으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외복사근하고 내복사근 계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자 여기 외복사근 요리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면 앞쪽으로 이렇게 숙여지겠죠. 옆으로 기울이면서 앞쪽으로 가게 되는데 내복사근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숙였지만 얘가 작용되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제껴진다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걸 주울 때 옆으로 기울이면서 그죠? 오른쪽에 물건이 떨어졌을 때 뒤쪽에 물건이 있는 걸 주울 때 누가 작용했어요? 옆쪽에 있는 내복사근이 작용하게 되고 앞쪽에 있는 물건을 오른쪽에 떨어뜨렸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숙이면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복사근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가겠죠. 이쪽으로 가는데 반대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죽겠죠. 이런 식으로. 뒤쪽에 있는 건 이런 식으로 뭔가 죽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작용이에요. 근데 이 근육도 어때요? 처음 스타트 할 때는 이 근육이 힘을 쓰지만 중력 중심선 상에서 내가 앞으로 숙이는 순간 어때요? 근육은 힘 쓸 일이 없죠. 왜? 떨어지는 무게를 뒤에서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초반에는 운동을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제 작용하신다 보면 돼. 제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처음에 이쪽에 있는 내복사근이 힘을 썼지만 스타트는 내복사근 해요. 그죠?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쪽에 반대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무게를 잡는 거죠. 떨어지는 무게를 잡기 위해서 힘을 쓰는 반대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책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해박책에 보면 대부분이 다 이제 이 시체를 가지고 해부학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임상적인 기능이 아닌 중력에 대한 기능이 아닌 근육의 단순한 짧아지는 길이에 대한 수축에 대한 개념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 개념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어야 될 개념이 뭐가 있냐면 이제 중력이라는 걸 넣어야 돼. 그래서 내 무게가 어느 쪽으로 실냐에 따라서 떨어지는 것을 잡는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중력에 대항한 몸 아니면 일, 저항에 대한 모든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임상적으로 나중에 이제 왜 여기 근육이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조금 한 단계 올려야 돼요. 그래서 한 수 더 올려서 해야 돼요. 지금 이거 옛날 이론들은 조금 그 수가 모자란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에 보면 내복사근의 수축은 골반을 거상하면서 골반을 그러니까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골반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전방으로 기울어지게 한다. 앞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요추를 척골시키면서 그래서 허리뼈를 척골 옆으로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복직근의 긴장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고 신장의 자극이 유도된다. 신장. 아까 외복사근은 어디? 간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 내복사근은 신장, 콩팥에 이제 더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내복사근이 굳은 사람, 오리궁뎅이인 사람들이 신장에 자극이 가면서 안 좋겠죠. 그래서 오리궁뎅이도 몸에는 안 좋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자허리, 엉덩이가 뒤로 넘어가고 엉덩이 축 처져 엉덩이가 없는 경우, 그 경우도 이제 또 안 좋겠죠. 반대로 그런 사람들은 간이 안 좋겠죠. 그리고 간배근과 협력은 모두 보다 더 강한 수축력을 발휘하게 된다. 간배근하고 내복사근이 같이 힘을 썼을 때는 보다 더 강한 힘이 작용된다는 뜻이고, 자, 그리고 보시면 내복사근은 어깨를 뒤로 젖히게 하고 외복사근은 어깨를 앞으로 숙이게 하며 빠르게 호흡하는 동안 빠른 호기가 되도록 도와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할 때 어때요? 주먹을 뻗을 때는 외복사근이 힘을 많이 쓰고 피한다고 뒤로 몸을 제낄 때 어때요? 내복사근이 힘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권투 선수들은 내외복사근 훈련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하기 위해서는 내복사근의 힘이 더 좋아야 될 거고 주먹을 치기 위해서는 내복사근의 힘이 더 좋아야겠죠. 그래야 이제 발달이 되고 그래서 이 권투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부 특히 복사근 훈련을 아주 많이 하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이제 복행근입니다. 배가로근이라고 그러는데 복강 내에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복행근은 말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허리띠 같은 근육이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근육이 짧아지면 어때요? 배를 쫙 조아주면서 복압의 관여를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압력을 높이겠죠. 그래서 정맥혈을 배출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제 정맥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다시 간으로 가서 심장으로 가는데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복부 근육이 굳었다. 그럼 어때요? 하지 순환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신의 순환이 안 되겠죠. 피가 또 심장으로 많이 못 돌아가니까 상지와 머리 쪽으로는 피가 돌겠지만 하지 쪽으로 가는 피가 좀 적게 가겠죠. 복부 근육이 굳었다는 것은 행경막이 굳었단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순환이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흡기 시에 복벽의 이하는 하지로부터의 복부 내 정맥으로 들어오는 정맥 흐름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이제 흡기 숨을 들이셨을 때 복벽이 이완되죠. 배가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들어오면서 배가 튀어나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지에 있는 피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복식호흡을 안 한단 말은 뭐예요? 하지의 피가 돌지 않아서 하체 순환이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호흡은 항상 기본이 복식호흡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벽의 근육이 호기 숨을 내쉴 때 호기를 위해 수축할 때 하지 정맥의 판들이 충분히 작용한다면 혈액은 어디로 간다? 심장을 향하여 강력하게 위로 배출한다. 그러니까 심장 쪽으로 이제 피가 하지 쪽에서 심장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었을 때 정맥이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어때요? 이제 배가 쭉 쪼아주니까 어때요? 피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숨을 들이쉰다. 그럼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오면서 어때요? 복압이 떨어지겠죠. 이때 어때요? 심장에서 피가 쭉 내려오겠죠. 내려왔던 게 다시 올라갈 때 내쉬면서 배가 쑥 들어가게 되면 정맥이 다시 어디로 올라간다? 심장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복부 호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맥의 하체 쪽에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호흡만 해도 돼요. 전신순환을 잘 돌릴 수 있는 이론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복직근에 보시면 배고등근이라 그래요. 자, 기억해 보면 척추 굴곡의 주동근이 되고, 그러니까 몸통을 앞으로 숙이는 게 가장 핵심적인 근육이죠. 복강 내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복압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니은에 보면 하중을 등에 질 때나 등에 뭘 맸을 때 어때요? 뒤로 넘어가니까 앞에 있는 복직근이 힘을 쓰겠죠. 그리고 점프 동작을 할 때 발을 땅에 강하게 들어 올리면서 무릎을 가슴에 닿게 할 때, 그래서 이제 점프를 할 때 어때요? 다리가 이제 무릎이 가슴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부 복직근이 이때는 힘을 더 많이 쓰겠죠. 등에 짐을 지었다는 건 어떤 말이에요? 이거는 하부 복직근보다는 상부 복직근, 상체에 힘을 쓰고 있으니까 점프를 한다는 것 때는 무릎이 가슴 쪽으로 와야 되니까 어때요? 하부 복직근이 더 메인이 돼서 수축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안정성을 잡아주고 상부 복직근이 안정성을 잡아주고 하부 복직근이 수축하게 되는. 그리고 가방을 맸다든지 등산을 하는 무거운 짐을 맸을 때 어때요? 하부 복직근이 안정성을 작용해주면서 상부 복직근이 수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운동에 15도에서 45도 사이에서 강하게 수축한다. 그러면 15도 밑으로는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15도 밑으로 많이 내려갈 필요는 없고 15도에 45도니까 이 각도에서 운동을 할 때 가장 이 근육의 단련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이론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할 때도 주로 상부 복직근이 힘을 가장 많이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워서 이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통해서 하부 복직근을 또 따로 운동하는 운동법을 상부 복직근과 배꼽을 중심으로 상부 복직근과 하부 복직근을 따로따로 훈련하는 게, 그래서 상부 복직근은 상체를 들어 올리면서 하부 복직근은 아래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운동하는 운동을 따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윗몸을 일으키기 하게 되면 어때요? 상부 복직근만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팩이라고 그러죠. 위에 배꼽 위로 6개의 팩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2개 팩이 있어요. 원래는 A팩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팩의 발달이 아닌 A팩이 발달을 위해서는 하부 복직근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언덕을 걸어 올라갈 때 이제 상체를 앞으로 숙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 이때 또 상부 복직근의 힘을 더 많이 쓰면서 올라가겠죠. 여기에다 그러면 등산을 한다고 가방까지 맸다. 그러면 더 상부 복직근의 힘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상부 복직근을 스트레칭 해주고 풀어주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안 풀어주게 되면 어때요? 이제 상부 복직근의 긴장이 너무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복사근, 특히 외복사근까지 긴장이 심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간이 안 좋아지고 행경막, 호흡과 관련된 간담비, 소화계통이 또 문제가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운동 후에는 이런 근육들을 풀어줘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경지배를 보시면 1번에 보면 신경지배 되어 있죠. 1번 내외복사근, 그 다음에 복행근은 흉추의 8번, 12번에서 나가는 늑간신경이 지배하고 제1요 신경이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절적 지배는 흉추 8번에서 12번, 복행근은 7번 늑간신경부터 지배를 해요. 7번 늑간신경부터. 그 복행근은 7번부터 지배를 하는데 내외복사근은 8번에서 12번, 그리고 요추 1번도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복직근은 내늑간신경이 5번에서 12번 흉추신경이 지배를 해요. 그리고 추체근은 12번이 지배를 합니다. 이거 이제 말로 들어서는 이제 암기밖에 안 되는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해부학적인 그림을 보시면, 자, 복부에서 나온 신경이 이렇게 빠져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7번, 흉추 1번에서 나온 신경, 7번에서 나온 거. 그래서 복직근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5번에서부터 복직근이 붙어 있죠. 그래서 5번에서 나온 늑간신경. 그래서 5번에서 나온 늑간신경 있죠. 자, 보시면 여기 위에가 1, 2, 3, 4, 5번이 5번 밑에서 나온 이 늑간신경. 여기 5번까지 붙는다 했잖아요. 그죠? 복직근이. 그러니까 5번에서 늑간신경이 지배를 하고 6번, 7번부터 해갖고 12번은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따라서 지금 11번이죠. 배꼽이 10번, 요 밑이 11번, 12번. 그래서 L1까지가 이제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이게 척추뼈면 우리 몸통을 자른 거예요. 그죠? 이렇게 늑골을 따라서 늑간신경이 이렇게 쭉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외복사근을 복행근까지 지배하게 되고 이쪽까지 와서 이제 복직근을 지배하는 신경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복사근 같은 경우는 내외 복사근은 8번에서 12번, 이 8번 있죠. 8번에서 12번부터 지배를 받는 것이고, 이제 복직근은 5번부터 받는 것이고, 그리고 7번부터 지배를 받는 것은 복행근. 복행근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깊이 있으면서 7번 위에 있는 7번까지도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의 이론이 이제 근육을 지배하는 이론이죠. 하지만 이제 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게 뭐예요? 피부를 지배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근육을 뚫고 나오게 되면 이제 피부까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마톰이라 그러죠. 피부 지배 분절, 피부를 지배하는 분절. 그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이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7번이 여기 있고 10번이 여기 쪽 뺐고 그 다음에 12번이 있고 실골 위에까지 L1까지 나옵니다. L1은 이제 실질적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도 보면 이게 11번, 12번 L1이죠. 요추 1번에서 나온 신경이에요. 그래서 요추 1번에서 신경이 두 갈래로 갈리면서 생식기 쪽으로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신경지배구는 L1에서는 어때요? 생식기 쪽까지도 사타구니라고 그러죠. 세부 생식기 일부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식기 자체는 청골에서 나오는 S2 쪽에서 지배를 하게 되고 뭐 요 뒤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 숙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릴 때는 이제 뱃속에서 몸이 어때요? 서 있지 않잖아요. 꾸부정하게 우리가 새우처럼 꾸부정하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꾸부정할 때 이렇게 잘려있는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신경이 이렇게 나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걸 자른 거냐면, 요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요렇게 다 잘린 거예요. 이제 수직으로.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싹 다 잘린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여기서 L1, 2, 3, 4 가면서 그 다음에 S1, 2 이렇게 하고 항문으로 가고 앞쪽은 이제 앞쪽 생식기 같은 경우는 S2 청골 2번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모양이 좀 이상하게 이제 나와 있죠. 이해가 안 되게. 근데 이제 금방처럼 제가 자세를 취하게 되면 이해가 충분히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해를 하시고 이제 좀 더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수업은 이제 요 방향근으로 넘어갈게요. 척추 기립근하고 복부 근육들이 워낙 근육이 많다 보니까 이론이 좀 길죠. 하지만 이제 뒤에부터는 좀 더 이론이 짧으니까 좀 더 쉽게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보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